부산이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분산에너지 좀에 생소하시지에 지역에서 자체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에 직접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라는 건데요. 특구 내 기업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역에 뭐가 좋은지 관련 내용 짚어볼게요. 예, 부산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남호석 책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 하면은 이제 자체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에 직접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장점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좀 많이 이해를 못, 그러니까 사실을 좀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낯설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제 분산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송전망 혹은 송전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로를 설치하는 데 비용도 꽤 많이 들고 그리고 많은 이제 수용성 문제도 발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기를 이동하면서 손실이 꽤 큽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직접 생산해서 그 지역에 바로 쓰게 되면은 이런 송전과 그 지역에 도착해서 나눠주는 배전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는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이 약 10%가 송배전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재 총 이제 4개 지역이 분산의 특화 지역을 지정을 받았고 네. 다른 형태의 사업을 추진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부분은 상이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10%라는 이 수치를 이제 전력 요금에 이제 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아니 그러면 일반 가정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거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 지역 안에서 이제 특화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나 차이점은 기존 한국전력에서 보내는 이제 만들어서 쓰는 요금 체계가 아니고 이제 기업과 수요자와 그리고 발전 사업자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요금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일반 가정은 아직 이런 이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아직은. 계약 자체를 이제 한전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기업은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가게 뭐 가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개개인은 좀 힘든데 사실 이제 공동주택이나 에너지 자립마을 같이 이렇게 묶은 형태로는 참여가 아직 일부는 가능한데 그 요건을 이제 다 거쳐야지만 할 수 있다는 또 아직 그런 이제 허들이 좀 남아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네요. 이 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이제 기록이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기록이 쌓이면은 충분히 이제 일반 가정에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에너지 저장 시설 뭐 ESS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부산시가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구축한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가 지정을 받은 특화 지역의 그 주요 메인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저장해주는 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게 어디랑 비교를 해보자면 부산시의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320메가와트인데 이 부산시의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1시간 반 정도 발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로 본다면은 이제 가구 수로 본다면 약 하루에 이제 6만 가구가 하루 전력 사용량이 좀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그 가동 원리를 보면은 이제 낮에는 남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밤에 쓰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전력의 불균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발전하는 공급 시간대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력 불균형을 맞추는 이런 이제 조절자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따로 생산을 하는 겁니까? 우선 원칙적으로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구조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아리백이나 이런 이슈를 여전히 이제 이행하자고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더군다나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자체가 이제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크게 포괄해서 가기는 아직 한계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하게 된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부산의 재생에너지 보급 늘어나면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형태로 이제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빼쓰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갈 겁니다. 예. 보니까 이제 특구 대상 지역이 에코델타 시티, 명지지구, 강석권 6개 산단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부산 전체 전력 사용량이 좀 많은 곳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강서구는 부산시의 전체 전력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이제 1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산업단지가 당연히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쓰고 전기도 이제 용도별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용 전기, 저기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전기가 강서구에서 일반, 주거 용도가 있는데 산업용 전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특히 에코델타 시티는 첨단 산업과 데이터 센터가 집적될 지역인데 요즘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지에 그런 면에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나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AI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네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 뿐더러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같이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 정전이 발생하고 나도 절대 안 폐처만 되죠. 나더라도 네, 그 정밀한 멈추고 다시 그 정밀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조정해야 되고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시간과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정적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ESS가 구축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한국 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멈춘다 하더라도 이제 백업 전력으로 ESS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으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계산이 안 돼가지고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 단순히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정적 전기 공급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하시는 기업 중에서는 그런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올 건데, 그러면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냐 보면 우선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 규모는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여전히 운영이라든지 또한 이제 유지 보수 그런 같은 일자리가 또 생길 것을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부산시가 이제 소위 미국에 있는 구글처럼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좀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이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그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제 창업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이제 블록체인 규제의 특구도 있듯이 이런 네. 이제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신산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결부를 한다면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업종별로 최대 8% 수준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요 정도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기업이 혹할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이제 다르겠지만 전기 요금을 8%까지 절감할 수 있다면 꽤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전력 비용이 전체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특정 업종의 첨단 기업이라면 이제 이전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이제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고급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예.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물류 이동 경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매입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한 함께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업종별로는 이제 단순히 전기가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구원님이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 완성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부산의 특화 지역이 부산의 이제 글로벌 해양도시 또 요새 말하는 K 해양 강국에 이제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여전히 부산시는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해양과 항만 부분 분야에서도 이제 항상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4차 혁명 시대, 이제 5차 혁명 시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 기술, 그리고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러한 기술은 해양 항만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분산의 특화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전기를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과 동시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네네. 해양 항만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 선박, 자유로운 선박 이런 부분도 다 전기를 사용을 하고 또 조선 기자재의 이제 네네. 극한 재료 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까지 연계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이게 곧 글로벌 해양도시의 완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부산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남호석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